고전소설 허생전으로부터 배우는 경제 이야기. 옛날에 서울 남산에 허생이라는 양반이 살았어. 허생은 집이 매우 가난했는데도 책만 읽고 돈을 벌지 않았어. 삭바늘질을 하며 살던 허생의 아내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허생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해. 매일 책만 읽던 허생은 과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우선 허생은 서울에서 가장 돈이 많은 변씨 부자를 찾아가 돈 만냥을 꾸어달라고 해. 처음 보는 사람이 큰 돈을 꾸어달라고 했는데도 변씨 부자는 그 돈을 꾸어줘. 왜 그랬을까? 허생전으로부터 배우는 경제 이야기 첫 번째.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타고난 성품이나 비범한 능력을 살 수는 없다. 변씨 부자는 허생을 처음 보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그의 모습에서 비범한 능력을 본 거야. 남루하게 옷을 입고 돈이 없다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본 거지. 돈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돈이 사람의 행복이나 성격, 능력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어. 돈이 없어도 항상 당당한 허생의 성격은 앞으로 소설 허생전을 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 그렇게 얻은 돈 만냥을 들고 허생은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장터에 있는 과일을 모두 사들여. 허생이 과일을 모두 사들여 시장에 과일이 없어지자 과일값이 오르고 허생은 큰 돈을 벌게 돼. 큰 돈을 번 허생은 이번에 제주도에 내려가 말총, 말꼬리를 모두 사들여. 말총은 양반들이 쓰는 곽과 망건 등을 만드는 주요 재료였어. 말총이 시장에서 모두 없어지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허생은 또 더 많은 돈을 벌게 돼. 허생전으로부터 배우는 경제 이야기 두 번째. 매점 매석. 허생처럼 시장에 있는 물건을 모두 사들이는 것을 매점 매석이라고 해. 매점 매석을 하면 시장에 물건이 다 없어지니까 당연히 값이 오르고 물건을 모두 사들인 사람은 큰 돈을 벌겠지? 그래서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그런데 허생이 살았던 조선시대 말기에는 매점 매석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구조가 허술했다는 거야. 지금 매점 매석은 불가능하지만 비슷한 현상이 독점과 과점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독점은 어떠한 상품의 경쟁 제품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과점은 경쟁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것을 말해. 독점과 과점을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독과점이 심해지면 경제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항상 감시하고 있어. 허생전으로부터 배우는 경제 이야기 세 번째. 돈을 벌려면 돈을 쓰는 대상과 물건을 잘 정해라. 허생이 안성에 가서 과일을 산 이유는 뭘까? 조선시대는 예법이 발달하고 제사를 중요시하는 사회여서 집집마다 제사가 많았어. 특히 양반집에서는 많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과일들이 필요했는데 그 점을 미리 알고 과일들을 다 사들인 것이었지. 말총 역시 마찬가지야. 양반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갓과 망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주더라도 말총을 사야 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허생은 양반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와 예법을 보고 과일과 말총을 장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야. 더 큰 돈을 번 허생은 먹고 살 게 없어서 도둑이 된 무리들을 이끌고 무인도에 들어가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해. 그런 다음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몇 명만 데리고 섬을 떠나. 섬을 떠날 때 섬에 있는 모든 배를 불태워버리지. 그리고 배 위에서 번 돈 100만 냥 중 50만 냥을 바다에 던져버려. 왜 그랬을까? 허생전으로부터 배우는 경제 이야기 네 번째. 자급자족. 먹고 살 게 없어서 도둑이 된 사람들에게 허생은 스스로 농사를 짓고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알려줘. 이를 자급자족이라고 하는데 국가 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 허생이 섬을 나올 때 배를 불태워버린 것도 농민이 된 도둑들이 혼란한 육지와 교류하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지 말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허생전으로부터 배우는 경제 이야기 5번째.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라. 허생은 그 많은 돈을 왜 바다에 던져버렸을까? 사회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돼.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지. 그래서 허생은 불필요하게 많아서 물가만 올릴 수 있는 돈들을 바다에 버린 것이야. 큰 돈을 번 허생은 돈을 꾸어준 변시부자를 찾아가 번 돈을 모두 돌려줘. 변시부자는 너무 많은 돈을 보고 다 필요 없다고 꾸어준 만냥만 주면 된다고 말하지. 그런데 허생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그리고 번 돈을 모두 다 돌려주지. 허생전으로부터 배우는 경제 이야기 6번째. 산홍동상. 허생이 살았던 조선시대는 신분이 엄격했던 시대였어. 선비인 양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농사를 짓는 농부, 그 다음이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공인,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치라고 하며 낮게 받지. 아마도 변시부자는 장사로 돈을 번 사람인 것 같고, 허생은 자신을 장사치로 보는 게 불쾌했다는 것이야. 당시에는 변시처럼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신흥부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줄게. 허생전은 변시부자와 당시 양반과 나누는 이야기 등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야. 이 이야기는 다음 회에 다루기로 하고 이야기를 여기서 줄이려고 해. 다음에는 허생전으로부터 배우는 외교 이야기 편에서 만나기로 해. 안녕.